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 활동과 대한제국 중에서 이제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갑오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 활동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활동했었던 거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이렇게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독립협회가 활동했었던 그 시초가 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황제가 도망가는 이제 사건이 이제 아관파천인데,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머무는 과정에서 우리의 독립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만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서재필, 그리고 윤치호, 그리고 이상재 등과 같은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회가 만들어졌었고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진보적인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민중, 도시의 시민층에 기반하는 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각종 활동들은 보통 이제 개화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활동이었다면, 물론 독립협회도 이런 서재필, 윤치호 같은 개화파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다가 서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도시 서민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리 독립협회도 있고 독립문도 있고 그리고 독립신문도 있는데, 순서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된 건 독립신문의 발행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최초의 신문 그러면은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 최초로 발간이 됐지만, 이거는 신문이라기보다는 관청의 소식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이 최초의 민간 신문이면서도 이제 그 신문의 기능을 제대로 다한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한문 혼용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문도 같이 했고, 여기에 더해서 영문판도 발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문의 역사를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국한문에다가 이제 영문파까지 했는데요.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했었습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 이후에 그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독립신문에 이제 창간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신문이 만들어졌고요. 이 독립신문에서 한참 벌였던 사업이 뭐였냐면 독립문 건립 사업이었습니다. 이 독립문 건립 사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독립문 건립 사업은 원래 독립문 자리에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영은문.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을 독립문으로 이제 바꿔준 거죠. 원래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곳은 청나라의 사신들이 오면 그 청나라의 사신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신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이제 청나라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청나라하고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한 조선이 더 이상 영업문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없애버렸고, 그 빈터에다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만들자, 이런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문을 만들면서 그 옆에 이제 독립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바로 그 독립관입니다. 우리 교과에 나오죠. 독립관에 싹이 튼 자유학원이라고 할 때 그 독립관이 바로 이 독립문을 만들 때 함께 건립됐었던 그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한성이 시작이 됐었죠.
자, 그래서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문을 만들자는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그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독립문도 건립하고 뭐 같이 활동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단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독립문 건립 활동을 하다가 독립협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독립협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시작은 좀 뜻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이제 가르치자라는 뜻으로 토론회라든가 강연회 같은 민중 계몽 활동을 위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독립신문을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문을 만들자는 운동이 나왔고 그 독립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활동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죠. 이제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했었던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서구에서 개화된 지식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몰랐던 일반인들이 이런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제 좀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확대된 게 1898년부터 진행된 최초의 군중대회인 만민공동회의입니다. 여기 만민공동회에다가는 별표를 좀 해놔야 되겠죠. 만민공동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독립협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서울 종로 거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얻는 거였는데요. 여기에는 뭐 양반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천하다고 했었던 뭐 백정들까지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조건이 되면 올라가서 자기 주장들을 이제 펼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의 주장들을 듣고 뭐 배우고 뭐 이러면서 독립협회의 힘이 이제 엄청나게 세진 거죠.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그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이 모임에 참여해서 만민공동회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듣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만민공동회에다가 앞에 이제 관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관민공동회라고 부릅니다.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됐고 여기서 이제 나라의 주요 신료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합의를 본 게 이제 훗날 헌의육조라고 하는 개혁안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협회는 이제 만들어지면서 세 가지의 그 강령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주국권, 두 번째가 자유민권, 세 번째가 자강개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자주국권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밑에 있는 표로 정리가 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가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외세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자유롭게 민권을 갖고 있다. 국민으로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권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자유민권 사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자유민권과 자주국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강개혁 사상. 이렇게 세 가지가 독립협회의 3대 사상입니다. 이거 예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시험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인데 뭐 최근에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 건지 잘 나오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 독립협회의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은 사실 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도 뭐 그렇게 틀린 내용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권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과 그리고 이제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뭐 독립협회뿐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 가지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각각의 그런 사건들을 한번 맞춰보면요. 1898년 2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해냅니다. 우리 저령도라 그러면은 부산 앞바다에 지금의 이제 영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을 러시아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독립협회가 나서서 못 빌려주겠다라고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들어줬다면 이건 분명히 이제 영국의 간섭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앞서서 영국의 간섭을 이제 사전 차단해 버린 겁니다. 우리 앞서 거문도 사건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국과 러시아하고 사이의 그레이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우리가 잘 저지를 했기 때문에 영국이 끼어들 틈이 없겠죠. 그런가 하면 1898년 3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군사교련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를 키우는 군사교련단, 그리고 재정고문단을 철수해라 라고 요구를 해서 이거를 이루어냅니다. 달성했죠. 달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군사고문단, 재정고문단을 철수시켜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1898년 5월에는 러시아의 목포, 증남포 해역에 토지 매매도를 저지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영도는 여기 부산 쪽이에요. 부산 쪽 열어달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전에 원산을 열어달라고 러시아가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목포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증남포 그러면 이제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기회만 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나라의 항구를 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독립협회 활동으로 막아냈다는 얘기입니다. 1898년 9월 이권 양도와 관련된 이완용을 제명 처분하는, 이완용이 뭐 믿기진 않겠지만 독립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이완용을 제명 처분합니다. 이완용은 을사오적부터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친일파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러시아하고 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의 이런 거듭된 요구 등의 그 독립협회원들이 이제 이완용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이완용을 제명 처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자유민권, 우리가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는 타고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과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타고난 권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임금, 황제 앞에 혹은 임금 앞에 이제 신민으로서 그냥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린 나라에 그냥 백성으로서 사는 게 이제 전부였다면, 이 독립협회 활동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신체 재산 보호 운동을 전개를 했고, 1898년 10월에는 언론과 집회 자유권을 쟁취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우리 공통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우리가 인권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신체, 재산, 언론, 집회, 출판, 결사, 다양한 권리들이 있죠. 이런 권리들을 지키자는 운동이 독립협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자강개혁의 경우에는 1898년 3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보수파들 내각을 퇴진시키고 개혁 내각을 수립시키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조금 이제 천천히 하자고 하는 보수파들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각이 퇴진을 했고요. 개혁 내각이 수립이 되면서 이분들이 관민공동회에 참여해서 헌의육조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자, 이 헌의육조라고 하는 이제 내용은요, 내용이 상당히 발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면 헌의육조에서는 외국인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국가의 예산제를 실시해라. 이거는 이제 개혁파들이 늘상 이제 돈하고 관련된 얘기들에 관심이 많았죠. 그 다음에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을 해라. 이런 내용과 함께, 물론 이제 황제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황제국이다.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의회식 중추원 입헌군주제 실시입니다. 이 헌의육조에 들어가 있는 의회식 중추원 설치는 기존에 있었던 중추원을 개편을 해서 정부에서 25명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25명을 임명을 해서 의회식으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상당히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의회식 중추원 관제가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회 설립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좀 활동이 좀 잘 됐단 말이에요.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서 활동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도 그렇고 뭐 국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렇지만 늘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 내고 의회식 중추원 관제 설치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도 이제 입헌군주제, 헌법에 따라 왕이 제한을 받는 입헌군주제로 이렇게 한 발씩 나가는 게 여기서 이제 한번 역풍을 맞을 때가 된 거죠. 이 개혁 정치에 대한 보수파들이 반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종 황제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의회식 중추원 설치는 결국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이게 보수파의 주장이에요. 이게 보수파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결국 어디로 간다? 공화정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공화정. 공화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만민공동회를 이끌고 있는 저 녀석들은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가기 위해 지금 입헌군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쟤들은 왕을 없애려고 하는 놈들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고종 황제가 넘어갔죠. 넘어가서 해산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파의 반발로 해산명령이 내려지는데, 지금 황제가 독립협회를 해산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협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입헌군주제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이런 욕심이 나겠죠. 근데 사실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독립협회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개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지 기반이 굉장히 얕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황제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황제가 해산하라고 하면 사실 해산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돼요. 근데 해산을 거부한단 말이죠. 해산을 거부하고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이 녀석들 공화정 하려고 하는 거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해산 명령도 거부해, 공화정 가겠다는 얘기 맞네, 이렇게 돼서 이제 황제도 직접적으로 해산을 명령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꼼수를 쓴 거죠.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동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협회인데, 만민공동회를 펼치는 곳에 이 황국협회 사람들이 나타나서 둘 협회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자 이제 정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사회에 혼란을 갖고 오는 황국협회와 독립협회는 모두 해산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독립협회는 강제로 이제 해산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독립협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독립협회가 해왔었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거의 제로로 돌아가고, 모든 권한은 황제에게로 넘어가는 황제 중심 체제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됐고 그런 거에 이제 흠뻑 빠져 있다가 보니 이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 개혁들 이런 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